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함수 호출인데 개념은 되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쨌든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취한문, 조건문, 뭐 순환문, 뭐 함수 호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개념의 프로세스 생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호출하면은 이것을 커널이 받아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고 커널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미 언급했지만 어쨌든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이해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세스 개념 말로만이 아니라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이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앞부분까지 얘기했던 뭔가 커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프로그램 실행과는 별도 떨어진 무슨 메모리의 어떤 구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은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는 프로세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다른 프로그램을 막 실행시키고 하는 것, 이것은 커널의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생성 단계에서는 그걸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복잡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설계상.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 때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정해주는 건 없고 프로세스가 생성돼요. 프로세스만 생성돼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는 빈 프로세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 프로세스는 절대로. 그래서 뭔가가 채워지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는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고 나는 이제 리턴 됐구나. 리턴 값은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프로세스를 했죠. 딱 느낌이 옵니다. 얘가 생성한 얘는 100번 프로세스, 얘는 101번 프로세스 하게 되면 내가 자식이 누구야? 만들어 생성한 자식은 101번이다라고 리턴 값을 주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 자식 프로세스에는 얘하고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코드 있고 중간에 포크 여기 리턴 가보면 그리고 코드 있고 물론 이건 C로 얘기했지만 어셈블리로 하더라도 똑같죠. 비슷하죠. 이 똑같은 코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때 가만 두면은 얘도 이걸 그냥 실행하겠죠. 어쨌든 자기 이제 스케줄이 순서가 되면 실행합니다. 이때 얘는 그럼 어디서부터 실행하냐?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리면은 처음부터 메인에 처음부터 실행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사라고 얘기했어요. 프로그램 코드만 보면 새로운 한 카피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런데 프로세스를 구성한 요소는 이 메모리 안에 있는 코드뿐만 아니라 배웠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등등등등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재밌는 건 프로그램 카운터조차도 복사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기 실행하고 있어, 여기 실행하고 있어, 이런 실행의 위치, 다음 위치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모든 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시에가 아니겠죠. 이제 프로세서 보면 이래서 이제 복잡해지는데 ready, run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실행되면서 여기서 포크라는 일을 했겠죠. 그럼 메모리 공간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얘가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실행되는 틀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모가 여기 있으면 자식은 ready에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어쨌든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서 자리가 생기면 얘가 다시 들어와서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자식은 생성됐을 때부터 프로그램 카운트의 위치가 0이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포크한 그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처음 실행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처음 실행되는 거지만 실행하려고 와서 우리 이제 PCB 교체, 컨텍스트 스위치 이렇게 하고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까지 이제 리스토어를 합니다. CPU에다가 리스트를 딱 해놓고 보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실제로는 실행 안 했지만.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어디부터 실행하느냐? 여기서부터 실행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일단은 프로세스 생성 시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은 아닌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우리 OS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인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억지로 받아들이시더라도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 프로세스의 이 용도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프로세스의 기본 틀을, 기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밖에서 로딩.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혼동이 되면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로딩은 구분된 작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복사가 되고, 이때 복사되는 게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가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가지고서 생성된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딱 복사된 그 위치부터 실행이 된다. 이게 포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럼 정확히 어디냐라고 하기는 이제 힘든데 뭔가 포크가 실행되는 중간에 딱 생성이 되겠죠. 포크가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딘가 변하겠죠. 이게 이제 소스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소스니까 실제 어셈블리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변할 텐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만 보이죠. 소스는. 그래서 어딘가일 겁니다. 어딘가인데 정확히 복사되는 딱 한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커널이 어느 포크가 실행되는 어떤 순간에 딱 두 개를 쪼개 가지고서 이렇게 복사해놨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당연히 호출됐다가 리턴하겠죠. 얘는 그럼 어디서부터 실행하냐면 호출을 다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된 가운데 안에서 어디선가 이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리턴하는 순간, 리턴하는 것부터 얘는 시작하는 거죠. 리턴하는 것부터 이렇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포크는 리턴을 두 번 하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크의 리턴 값이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도 좀 혼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코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포크까지 얘기할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만 보고 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뭐냐?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하는 거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코드는 하나였지만 리턴 값은 여기서도 하나가 리턴되고 여기서도 리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코드만 보고 있지만 이 코드 하나만 보고서 이게 리턴 값 두 개 생긴다는 걸 이해하고 이 뒤를 코딩해야지 이쪽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쪽도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의도하지 않게 얘가 뭔가 동작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요거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어떤 코드의 이제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실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정말로 이제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포크의 프로그래밍 방법은 호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턴이 됐을 때 리턴되는 게 두 개가 리턴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는 하나고 실행도 하나로 실행했지만 얘가 호출되는 순간 실제로 시스템에서는 두 번의 내 코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행되는 상황하고 이런 경우에 실행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는 조건, if문에 의해 가지고서 따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똑같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if문 없이 그냥 실행하면 여기서도 똑같은 코드, 여기서 똑같은 코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포크는 정확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ID가 서로 다른 게 리턴됩니다. 여기서는 생성한 101번 PID 리턴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호출한 100번 이 리턴되면 뭔가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무조건 0이 리턴됩니다. 무조건 0이 리턴. 그 이유는 코드상에서는 프로세스상에서는 얘 둘은 정말 동등해요. 근데 코드상에서는 이쪽이 부모의 실행인지 이쪽이 부모의 실행인지 자식의 실행인지를 구별해야지 이 부모로서 자식 코드니까 이걸 하고 부모 코드니까 이걸 하고 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일이 리턴되고 여기는 100일이 리턴되니까 두 개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아예 떠나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드만 놓고 했을 때 리턴 값이 100이다, 리턴 값이 99다, 리턴 값이 200이다.
내가 부모인지 자식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숫자만 보고서 모른다는 겁니다. 약간의 트릭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더 큽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0번부터 해도 계속 이제 새로 생기는 걸 더 커나가죠. 그래서 자기의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리턴 받은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비교를 해서 크냐 작냐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숫자로 리턴이 돼버리면 똑같이 어떤 일반의 숫자로 리턴이 돼버리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기가 생성한 프로세스를 번호를 리턴해주고 자식에게는 무조건 0번을 리턴합니다. 근데 사실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가 프로세스 누군지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별도의 이제 시스템 콜 함수로서 부모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읽어주는, 알아내주는 함수는 별도로 제공하고 포크 리턴 값은 무조건 0번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다가 이 표문을 내주는 거죠. 리턴 값. 리턴 값이 0이면 이렇게. 아니면 어떤 일이 아니면 어떤 일. 이 코드 전체는 똑같이 들어가 있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실행되는 이 부분에, 여기서는 이 부분의 이쪽 바디가 실행될 거고, 여기서는 이 부분의 위쪽 바디가 실행될 거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이제 포크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서의 프로세스라는 게 무엇인가 쭉 관리 체계를 보았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프로세스라는 개체 자체가 주체인 프로그램이 실행돼요.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이디 또는 이 자체 프로세스의 실행 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뒤에 이 함수를 다시죠. 그 복사화돼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때가 저기부터 실행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저 포크도 실행이 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행이 아예 안 돼요? 포크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커널 내에서 정확히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실행되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냥 느낌상 블랙박스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포크 들어갑니다. 포크 호출했어요. 여기는 호출할 때 진짜 한 번 코드 하나죠. 호출하는 순간, 그렇죠? 호출하는 순간 이 코드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시스템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여기를 이제 확보를 하고 복사하는 작업을 하겠죠. 복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어디냐라는 건데 이 안에 어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절차를 한 두어 가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보죠. 호출하면은 메모리 확보하는 작업 먼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니 뭐니 이런 거 복사하는 작업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한테 실행을 넘겨주는 작업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크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실행을 넘겨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이미 복사하고 활동하는 작업이 이미 다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을 시작할 때 되면은 그것들은 복사가 되긴 하지만 이미 이쪽 호출에 의해서 실행이 돼버린 거고 이쪽 호출에서는 그걸 지나가 버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실제 포크의 주요한 작업은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실제 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럼 정확히 어디냐?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커널 코드를 안 보니까. 그런데 느낌상 같은 이 가운데 안에 어디에선가 이제 그렇게 됐을 거기 때문에 우리 코드상에서는 이 리턴하는 모습은 둘 다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볼 거고, 포크 왜 그러느냐? 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오죠. 진짜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입니다. 프로그램이 여기다가 다 써버렸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흘러갑니다. 코드가 이렇게 좀 흘러가요. 포크를 만났어요. 포크를 만나게 되면 얘는 리턴하게 되면 다시 코드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 다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이쪽 프로그램 보십시오. 이쪽 프로그램 보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투명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보면,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죠. 얘는 없는 거죠. 얘는 없고, 하나다가 이 순간, 포크를 만날 순간부터 이쪽에 실행의 흐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실행의 흐름이 단순히 두 개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 오던 실행의 흐름이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포크입니다. 웨이트는 종료를 기다리는 것. 이건 자기가
웨이트 함수를 누군가 여기서 호출하겠죠.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아주 쉬워지는데, 여기 0이냐 아니냐 else 부호 여기서 웨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웨이트를 말 그대로 그냥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리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scanf 호출한 다음에 리턴 안 치면 진행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얘가 메인에서 리턴 혹은 엑시트 할 때까지. 이거 여기도 웨이트라고 했죠. 바로 같은 겁니다. 실행하는 놈이 부모 프로세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처음 만들어지면 이거 어떻게 스케줄 될지는 모르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트라는 거예요. 그럼 웨이트는 이 순간 이렇게 빠져.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스템 호출을 한 거죠. 웨이트라는 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놈 될 수도 있고 내가 스케줄링 계속 하겠죠. 어느 순간 이해도 실행을 하고 자기를 다 맞추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IO가 다 끝났을 때 인터럽트가 오는 것처럼 너의 자식 프로세스 끝났다라고 인터럽트가 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게 웨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식한테다가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기다리는 거죠. 이그색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제 구분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중요한 걸로 크게 보면 프로세스 제어는 프로세스의 관리는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실행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생성과 관련돼 가지고서 프로세스 종료, 웨이트 이렇게 이제 약간 작은 의미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큰 두 줄기는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항상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해놓고 프로세스의 생성을 해놨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실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함수는 exec이라는 함수고 이거는 뭐냐면 자식 프로세스에게 이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는 게 아닙니다. exec이라는 이 시스템 콜의 의미는 여기서 자식이면은 exec하라고 이렇게 코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안을 들어서 exec 코드를 만나게 되겠죠. exec 코드를 만나면 여기에 ls라고 씁니다. ls를 execute 해라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이 실행되고 있다가 exec 하게 되면 exec 함수가 커널 서비스가 뭐냐면 하드디스크에서 ls라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 내용에다가 이 메모리 구조에다가 텍스트 데이터 힙 스텝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0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제 진짜 값은 0이 아니라 어떤 시작하는 어떤 위치 값이 텐데요. 텍스트의 어떤 위치일 텐데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새로 올려진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실행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요거는 좀 우리 제가 비유했던 인간 세상인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우리 사이버 세상에서 보면 계정 있잖아요. 계정 사고팔고도 하잖아요. 그쵸? 계정이 이렇게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정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걸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이 이게 프로세스인데 플레이어가 바뀌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 직전 그게 좀 이제 다르지만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사이버 세상에는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인간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세탁하는 거, 신분 세탁하는 거.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죽은 사람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민등록번호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런 것이 이그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애초에 우리 이제 OS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이 메커니즘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운 프로그램 넣는 거 이거 복잡해지고 또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는 것이 100%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용도가 있어요. 프로세스라는 개념 자체로서 같은 프로그램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개념과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개념은 구분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껍데기만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한 발 물러나기 위해 할 때는 프로세스라는 껍데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프로세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프로세스의 껍데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껍데기라는 것과 프로세스의 알맹이는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그색입니다. 그래서 이그색은 나 자신을 바꾸는 거죠. 이것도 역시 책임은 다른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틀에서, 이 프로세스 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어 라고 할 때 이걸 통해서 실행시켜요. 종료는 비교적 이제 뭐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엑시트 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하는데, 역시 이제 프로세스 관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써봤던 그런 간단한 거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종료라는 것이 프로세스 관리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냥 이 프로세스 끝난다는 것 외에 중요한 일을 한 두 가지를 합니다. 밑에서 거, 이거에 더 쉬울 겁니다. 메모리, 아까 파일 테이블, 라이브러리 버퍼 등등 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 공간,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필요한 커널의 메모리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커널이 그 메모리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부모 프로세스에게 자기의 종료 상태값을 전달해 줍니다. 마치 함수의 호출과 리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함수가 리턴이 되면 또 리턴 값을 주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돼요. 프로세스가 종료하면 자기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 이거 그냥 인티저입니다. 인티 0, 1, 2, 3, 4, 마이너스 1 이런 어떤 상태값, 서로 간에 시스템이 약속된 값이겠죠. 어떤 값을 얘한테 리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리턴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달이, 이 전달이 엑시트와 웨이트의 페어입니다. 이따 함수에서 다시 안 적었는데요. 웨이트가 말 그대로 기다린다라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값을 읽는 수단, 읽는 어떤 작업을 합니다. 여기다 넣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동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기화, 또 이제 불쑥 동기라는 얘기 튀어나왔죠. 동기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튀어나온다고 했죠. 이게 일종의 또 동기화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막 중구난방 알아서 이 스케줄링 규칙에 따라서 막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한 번 이제 던져놓으면 이 스케줄링의 세계에다가 일단 던져놓으면 어떤 놈의 코드가 먼저 실행될지 먼저 끝날지 사실 알기 힘듭니다. 물론 뭐 10초 걸리는 프로그램과 1초 걸리는 프로그램, 얘는 누가 더 먼저 끝날지 알 수 있죠. 둘 다 1초 걸리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먼저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심지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코드, 그 특정한 코드는 그 코드를 얘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했다고 해서 이 코드가 먼저 실행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동기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톱니가 맞물려 있지 않는 거예요. 얘 한 번 하고 얘 한 번 하고 얘 한 번 하고 얘 한 번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동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웨이트가 자식 프로세스와의 동기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부모 프로세스가 웨이트한 여기 이 코드, 자식 프로세스의 이 코드 누가 먼저 실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웨이트를 하고 있으면 자식 프로세스가 딱 끝나는 이 시점하고 웨이트가 리턴한 시점이 일치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스케줄링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얘가 코드가 엄청 길고 얘가 엄청 짧다 하더라도 여기가 엄청 짧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얘의 끝점과 딱 마주치게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동기화입니다. 이런 게. 어떤 개념이든지 그 밑바닥에 아주 근본적인 동기화의 개념은 그 두 개의 객체의 어떤 특정한 위치, 시간적인 위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동기화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값을 읽는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웨이트 안에다 그 기능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프로세스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독립적인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우리 운영체제 시스템에서 부모 자식의 트리로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으면은 좀 더 특별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두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게 인티저 값 하나이긴 하지만 뭔가 자기가 끝났을 때 결과값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 프로세스는 어떤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것을 주고받는 수단이 엑시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엑시트 함수에도 인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엑시트 안에다가 숫자, 인티저 값을 1, 2, 3, 4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정보 상태값 주는 거고 부모가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 실행했으면 쉐이디 사실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여기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의 제어라는 게 생성과 종료와 대기라는 방법,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프로세스의 생성은 프로세스가 생성을 요청해서 한다. 그런데 두 개가 정말 주체와 객체가 동등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이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게 생기는데 어쨌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부터 해가지고서 실행의 흐름, 자원 사용의 어떤 경우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수단이 프로세스 생성, 프로세스의 대기,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세스의 종료 이렇게 있는 거. 잠시 쉬었다가 각각 실제 이제 그 함수, 여기는 함수 본 것 같지만 함수의 개념만 얘기를 했고요. 실제 함수를 보면서 프로그램 코드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